헛똑똑이 AI 시대의 새로운 하류 인생. 30년 전에 헛똑똑이가 백과사전 몇 권 읽은 것으로 거드름을 피웠다면 오늘날의 헛똑똑이는 생성형 AI와 검색 엔진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자신의 뇌세포와 동일시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안을 단 몇 줄의 요약본으로 파악한 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타인을 훈계합니다. 현대판 헛똑똑이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인지의 실종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 채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편향된 정보의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이들은 SNS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단 몇 초 만에 스캔하고 상대할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별합니다. 30년 전처럼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행위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프로필 평가와 댓글 심판으로 진화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지 않고 AI의 결과값에만 의존하면서도 그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마치 자신의 지적 능력인 양 착각하는 지능의 외주화가 이들을 하류 인생으로 끌어내립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고학력층의 헛똑똑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학습 속도를 앞지르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전문가들은 순식간에 고학력 무식자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 외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그 자존심 때문에 가장 쉬운 사기의 타겟이 됩니다. 이들은 사기꾼이 던지는 선생님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보실 겁니다. 라는 명분 섞인 유혹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기에 내가 모를 리 없다는 오만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이들은 AI를 비서삼아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며 리스크를 피하지만 헛똑똑이들은 AI조차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30년 전 코스닥의 개미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은 헛똑똑이들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들은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맹신하거나 복잡한 수식과 차트를 읊조리며 자신만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에게는 특별한 정보가 있다. 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헛똑똑이들의 공통된 종교입니다.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성에 집중하지만 헛똑똑이는 한탕의 짜릿함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지적 우월감에 취해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시장이 잘못되었다거나 정치적 음모 때문이라며 남 탓을 시전하는 그들에게 반성은 사치입니다. 진짜 성공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타인의 신뢰와 자본을 움직이는 힘에서 나오지만 헛똑똑이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자신의 계좌 숫자와 싸우며 세상의 불공정함을 논합니다. 당신이 통찰했듯 이제 지능의 수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IQ 100의 헛똑똑이는 AI를 보며 결국 기계일 뿐이다 라고 폄하하거나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AI의 오류를 잡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평가를 위한 평가에 매몰된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추고 도구를 인정하는 이들은 IQ 150의 AI를 뇌의 확장판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AI에게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짜 똑똑이는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식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입니다. 헛똑똑이가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비난할 때 지혜로운 이들은 AI의 힘을 빌려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생의 작년과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사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헛똑똑이 곁에는 진심 어린 조언자가 남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생 평론가로 살았기에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의 선봉에 서 있는 이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 남의 결점을 찾아내어 깎아내림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스스로 구축한 완벽한 똑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실패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고립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자신하는데 들어보면 어딘가 좀 얄팍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헛똑똑이가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 글이 묘사하는 인물, 딱 보면 아시겠죠? 바로 헛똑똑이입니다. 자기의 얕은 주식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얼굴 한두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엄청난 속도로 퍼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현대판 헛똑똑이가 AI를 도대체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AI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나침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확성기 같은 거죠. 배움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검색 한번 AI한테 질문 한번 던져서 나온 결과가 자기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랑 똑같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 현상을 지능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생각을 통째로 AI에게 맡겨버린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메타인지의 부재라는 심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바로 그거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분들이 AI를 어떻게 쓰는지 딱 보입니다. 첫째,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넣어요. 아주 강력한 편견이죠. 둘째, AI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 생각이 맞다는 근거 좀 대봐. 셋째, 그럼 AI가 그럴싸한 답변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AI도 내 말이 맞다잖아. 이러는 겁니다. 이건 지식을 찾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편견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 자동화 시스템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AI 시대에 진짜 이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헛똑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재밌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더 적게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이룬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AI 시대에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이 생각의 차이, 이 출발점에서 갈립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배움은 멈춰버리죠. 하지만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한한 배움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AI를 쓰는 방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헛똑똑이는 이미 정해놓은 자기 결론을 AI한테 확인받으려고 해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AI를 가지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면서 아직 모르는 세상을 탐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똑같은 AI라는 기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편견 안에 갇히게 만드는 감옥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는 날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죠? 원문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목수 이야기입니다. 진짜 장인은요, 손에 든 도구를 믿기 전에 자기가 다룰 나무의 성질부터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헛똑똑이는 어때요? 그냥 성능 좋은 전기톱만 믿고 나무를 탓하죠. AI를 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AI라는 도구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다루고 있는지, 내 한계는 어디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진짜 똑똑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전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똑똑함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어떻게 알아가는가로 바뀌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냥 비판만 하기 전에 일단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AI랑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일하되 마지막 결정의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지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능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아주 오래된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한마디죠. 네,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 수천 년 된 말이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 지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거울을 보는 내 얼굴, 내 안의 편견과 한계를 똑바로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AI는 여러분의 편견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가요?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인가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헛똑똑이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한 학습입니다. 상가탑을 나서는 순간 학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판단하기보다 질문합니다. 비판하기보다 실행합니다. 자신의 직관보다 데이터와 AI의 협업을 믿되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집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주만큼이나 많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저울질하는 하류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멀리 내다보는 진짜 똑똑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